관부 관찰사가 가를 창작했다고 가정했을 때 가의 ABCD 19세기 어느 문집에 가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이 있다. 관부 관찰사로 재임했던 분이 우리말로 김매기 노래를 한 편을 지으셨다. 쟁기부터 별을 거둘 때까지 반일항에서의 걷는 수고와 가을 거지 후에 때에 맞춰 잔취하는 즐거움을 수집해서 진술했고, 무슨 말이야? 농민의 삶에 관심이 많았고, 농민의 삶에 관심이 많았고, 백성들이 겪는 고통까지도 언급했다. 진짜 훌륭한 관리였네. 그분은 관직을 마칠 때 임금에게 백성들의 괴로움을 살펴달라라고 청원했고 그 이후에도 거듭해서 뜻을 아뢰었다. 정말 백성 사랑하던 아저씨였습니다. 가식적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 벼슬 그만두고서도 상소문 쓸 정도면. 22번 보러 갈게요. 수필 단독으로 나오지 않죠. 수필은 글쓴이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의 겪은 일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서술하는 글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밑줄도 안 거. 나에서는 두 가지 인상적인 체험이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제시가 되는데 두 체험은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교훈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체험 공통으로 주는 주제가 뭡니까? 찾아내라고.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본문 보러 갈게요. 길지만 그래도 살살살살 읽으면 언젠간 끝납니다. 어유와 그냥 감탄사예요. 계장님 이 김을 맺었구나. 계장님 이 시에 있어서의 청자. 맺었구나 느낌표 꽝 청유형 문장 사용하고 있음. 김매자 잡초 뽑으러 가자 이거죠. 김매는 노래를 내가 부르겠다. 천지가 삼기실 때 생겨날 때 사람이 같이 태어났으니 넓고도 넓은 천하에 많으나 많은 사람 현우 현명한지 우 어리석은지 그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귀천이 같을 손가 사람마다 현우가 다르듯 귀천이 달라 라면서 확실히 차별이 있다.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법을 지어서 할 일을 하고 사민을 나누시니 사농공상 나누시니 행시를 닦고 글 읽기는 선비님들이 할 일이고 만들기는 장인이 할 일이고 물건 교환하고 바꾸는 건 장사치들이 할 일이다. 치치한 하찮은 이라는 뜻이죠. 하찮은 뒤에 뜻은 나와 있겠지만 하찮은 우리들은 할 일이 무엇일까? 성인은 법, 선비가 할 일, 장인이 할 일, 장사치들이 할 일 따로 있는데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 에서의 여기에서의 우리들은 그냥 농민들이에요. 농민들. 송미와 포루, 송미면은 좁쌀. 포루라고 하면은 배와 실 정도 되겠지. 배와 실은 고금의 한 법이니 고금이라는 건 세금으로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곡식과 배를 바치는 건 법으로 되어 있으니 복전역색이 아니 근본인가. 복전역색 힘써 힘써서 일하기가 아니 근본인가. 농민들 힘써서 일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종년 1년 내내 작고 수고로운 줄도 알겠지만 농민 여러분들 수고한 줄 알겠지만 앙사부유 이건 무슨 뜻이라고 해놨었더라. 부모를 모시고 처자식을 기르고 아니하면 어찌하겠는가.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처를 먹여 살립시다 라는 것들.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자면 백성들 사민을 구분하고 있고요. 각자 여러분들 할 일 열심히 하세요 라면서 농민들이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늘이 신분을 나눠놨으니까 투덜대지 말고 네 자리에서 할 일 해 이겁니다. 창경이가 처음에 울고 새소리가 나나 보네요. 뽕잎이 푸를 적에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고 봄이란 얘긴 거겠네. 동풍은 습습하고 새우 가랑비는 몽몽한데 가랑비가 내려서 주변이 흐릿흐릿한데 밭으로 가자꾸나 행여 이 때를 잃을세라 때를 잃을세라 시기를 놓치지 말고 농산일에 힘쓰자. 송아지한테 밥은 잘 먹였니? 남은 날이 벌써 가는구나. 빨리빨리 일 맞춰서 해라. 서둘러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네 걸음 다 가져갔나? 씨앗 심어야 되는데 부족해? 우리 씨앗을 나눠주겠다.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고 너 없으면 내가 나눠줄게. 상부상조하는 모습. 앞집에 보습 챙기고 뒷집에 쟁기를 챙겨서 선후 네 땅 먼저 하니 내 땅 나중에 하니 다툴 손가? 아니 다투지 말고 함께 차분차분 농사 짓자. 높은 언덕 낮은 이랑 차례차례 일군 후에 골고루 씨를 뿌려라. 행여 빈대 있을세라 걱정이구나. 일을 할 때 대충대충 하지 말고 꼼꼼하게 일해라. 꼼꼼하게 일해라. 이삭이 비록 난들 싹이 튼다고 해도 가꾸어야 아니 되겠는가. 반드시 가꾸어야 한다. 서리법 엄청 쓰고 있네. 엊그제 갓 맨 김이 어느 사이에 벌써 길어졌구나. 김 매는 건 잡초를 뽑거나 이렇게 잡초 허리 자르는 건데 이상해. 엄청 잘 자라. 이렇게. 가을을 바라거니 세벌수고 꺼릴 텐가. 세벌수고 세 번 김매기 하는 걸 꺼리겠는가? 꺼리지 않을 거예요. 가을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하는 수고를 꺼리지 않을 겁니다. 추풍 어디가 있냐? 추풍이 살짝 불어. 느낌이 왔네요. 앞에 여름 이야기 했고 봄 여름 이야기 했고 가을이 있고 이 시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구나 라고 확인. 추풍이 살짝 불어서 백로에 위상하니 서리가 내리니. 설이라는 백로 자체가 가을이란 뜻이죠. 들 가운데에 누런 구름, 잘 익은 곡식. 내녁으로 한 빛이라. 올해 농사 잘 된 것 같아. 풍년됐네. 기분 좋아야지. 온 여름에 굶주린 뱃속 먹지 않아도 저절로 부르는구나. 농사가 잘 돼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구나 라면서 만족. 이른 논에 참새 무리가 떠다니고 늦은 논에 기러기 떼가 돌아다니는구나. 참새는 시간적 배경이 되진 않지만 기러기는 시간적 배경이 됩니다. 남의 속 모르기는 얄미우쏜 짐승이라. 참새들이 기러기 떼들이 논밭을 좀 망치나 봐요. 지들 밥 먹는다고. 그래서 얄밉다라고 생각을 하죠. 벼 뜯어 먹을까 봐. 자, 내일은 들을 거두세. 내일 본격적으로 수확하러 가자. 새벽밥 일찍 하시오 라고. 낫을 갈아서 손에 들고 지게를 꾸며서 등에 걸고 일하러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베거니, 묵거니, 이거니, 지거니, 열거. 농산일. 젊으신 내는 도리끼질을 하고 늙은이들은 그네질을 하는데 그네질이라는 건 이렇게 정확히 잘리지 않은 이 곡식에다가 이렇게 나달 털어내는 걸 그네질이라고 해요. 젊은이들은 도리깨질하고 늙은이들은 그네질하고
섬을 우기네 새끼를 꼬네. 섬은 지푸라기를 가지고 가만히 짜는 것. 새끼줄도 꼬고 어지럽게 굴어가던 도중에 그러면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일하고 늙은이는 늙은 일하고 함께 일을 합니다.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상부상조 이야기인 거지. 자네 밭에 몇 묶음인가? 야, 너 몇 감 하나 나왔어? 내놓은 소출 이것뿐이야. 아, 아쉬워. 혹은 불만일 수도 있고 이걸로 겨울 어떻게 나지? 걱정일 수도 있겠죠. 공사채라고 해서 빚 다 갚으면 남는 게 얼마까라면서 빚 갚으면 남는 게 또 없어서 또 빚 져야 되겠네. 빚 걱정하고 있는 거겠지. 어유와 감탄사죠. 계장님네 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라면서 요 구절이 반복이 되면서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집중을 유도하고도 있습니다. 종년토록 1년 내내 수고하다가 하루 결을 못 얻을까? 야, 우리 1년 내내 수고했는데 하루는 좀 놀자. 이거였겠네요. 건너 동네에선 떡을 하고 떡을 해먹는 것 자체가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양에서도 선비들이 한강 중심으로 그때는 강북이 부자 동네였었거든. 강남이 가난한 동네고. 그래서 강북에서는 떡 해먹고 강남에서는 술 빚어 먹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너 동네에선 떡을 하고 저 너머 마을에선 술을 빚소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을 잔치해야지. 마을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울타리 뒤에 밤이 벌어지고 마당가에선 대추가 떨어지네. 개를 찌니 닭을 삶으니 가지가지 향미로다 라면서 후각적 심상을 나타냄으로써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 거겠네요. 역시 잔치엔 음식이지.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식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막 음식 대접하고 할 건데 결혼식이 화려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음식이 맛있어야 돼. 그래야 결혼식 제대로 보고 온 거야. 록봉기 봉탕인들 이에서 나을 쏜가. 록봉기 봉탕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상은 완전 고가의 고급 음식이야. 이런 고급 음식이 우리가 먹는 게찜, 삼계탕만 하겠는가? 지금 우리가 준비한 게 최고야. 김풍원 씨, 이약정 씨라고 이야기하면 실제 사람 이름인데요. 뒤에 보시면은 아실 텐데 마을에 조직이 있어. 그 조직의 임원이야, 임원. 농촌 조직의 임원이야. 김풍원 이약정을 좌상으로 높은 자리에 모신 후에 헌페랭이, 배, 무지렁이 등등이 차례로 앉은 후에 헌페랭이, 배, 무지렁이 입은 사람들은 농민들 이야기하는 거네. 그러니까 농민들 마을 잔치에 마을에 높은 분들 모셔다가 그냥 앉혀놓고 농민들은 차례대로 신분이나 나이에 따라 자리에 자세히 앉은 후에 질동이를 내어놓고 술이겠죠. 쪽박으로 된 잔에 가득 부어서 잡거니 밀거니 사양하며 추천할까? 마셔 마셔 라고 하면서 술을 서로 권하면서 마신다. 물잠금 초금필이 곡조도 좋을시고 노래를 하니까 신나는구나. 술김에 흥이 나니 되춤 막춤이 저절로 난다. 근데 꼭 그런 거 있지 않나? 마을 잔치하면 아씨 쟤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애들이 꼭 와. 그것도 늦게 오면서 티내면서 들어와. 짜증나게. 어디선가 면주인은 불속객이 온단 말인가. 면주인 밑에 주나 부, 군, 현 사이에 오가며 문서 심부름하던 따지면은 하찮은 공직자지. 불속객이 온단 말인가. 어디에서 불청객이 왔단 말인가.
잔기침, 굵은 호령, 반절은 무슨 일인가? 꼴 같지 않게 에헴 하면서 이리 오너라 하면서 나한테 빨리 크게 절하라고 이딴 소리 하고 있네. 아유, 어서 오시오. 자주 오시오. 반객인들 내몰손가? 그래도 우리 잔치에 온 손님인데 뭐 내몰아 술은 있나? 와서 마셔. 환자 배자 부세 전령 응당구실 말라 할까라는 것. 지금까지 우리 세금 엄청 냈었는데 그거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나? 라고 물어볼까? 향청, 군부, 작청, 구청, 원님들이 어찌 알겠는가? 이게 안타까운 시대 현실이죠. 원님들은 얘네들은 어떻게 농민들의 세금으로 인한 농민들의 세금으로 인한 고통을 몰라. 그래서 속상한 거지. 한 집에 세네 군포 제구실도 못하거든. 사돈일지 권당일지 일종무리는 더욱 서러워. 무슨 말이냐? 사돈집에서 세금을 못 내면 우리 집에 뒤집어 씌우는 거야. 사촌집에서 세금을 못 내면 우리 집에 뒤집어 씌우는 거지. 그건 너무 힘들어. 저 너머 10여호가 어젯밤에 닷단 말인가 도망갔어. 뭐 때문에? 세금 때문에. 세금 때문에 야반도주한 이야기인 거지. 누가 우리 정상, 우리의 딱한 사정을 그려다가 구중궁궐 높은 데 계시는 님, 여기에선 임금이에요. 임금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 우리 세금 때문에 못 살겠어요 라는 사연을 임금님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구든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작자 미상이지만 아까 뒤에 나온 관찰자 아저씨였으면, 관복 관찰사 아저씨였으면 이 얘기해 줬었을 텐데, 이런 거지. 근데 여기는 또 살짝 쓸 말이 있어요. 원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세금으로 인한 고통을 윗분들은 몰라. 아유, 좀 잘해주지 라면서 선정을 기대하고 있죠. 유럽처럼 윗분들이 잘못하시면 잡아다가 단도대에다 목 자르는 그런 문화가 없어. 우리 백성들이 착해. 소극적이야. 농민들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선 좀 소극적이다 라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옆에 18, 19번 좀 살짝 보러 갈게요. 18번 내적 갈등 딱히 이런 거 없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을 드러냅니다. 괜찮아. 세금 막 떠넘기고 이런 것들. 저 옆에 몇 집이 도망갔어 이런 얘기.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해서 주제를 구현합니다. 괜찮아. 농지, 시골, 농촌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니까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역사적 상황 얘기가 없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그런 얘기 없어. 가만 보면 2, 3 둘 중에 하나가 답이지. 내려옵시다. 가의 화자로 성인의 가르침은 학문을 배우려? 아니야. 농민이야. 서로 도우며 있어. 농사 짓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괜찮아. 2번 정답. 상부상조하는 거 여러 군데 있었죠? 가족을 돌보는 것에 부담시켜 회피. 도망갔나? 도망간 건 다른 집. 잔치 때 좌상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렇지는 않고 불청객으로 왔었던 면주인한테 슬쩍 얘기해봤지. 고된 노동을 한 후 휴식을 취하며 새의 울음소리에 빗대어 간절한 소망? 딱히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지는 않죠. 그래서 정답 2번. 20번 문제는 내용 살살살살 보시면서 해주시고 나 읽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문제 풀 시간 따로 좀 더 드릴게요. 앞으로 오셔서 나 보러 갑시다. 강의자전과 감투라고 해서 수필이 다 들어가 있네 이거 긴 거. 근데 그거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지. 체험 2가지가 있다.
그 뒤로 나는 사흘이 멀다 하고 강의자전이 팔리지 않았나 싶어서 그 책사에 풀방울이 쥐 드나들듯 아주 자주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강의자전이라는 건 옥편, 한자 뜻풀이 사전인데 이렇게 세트야. 한 열 몇 권이. 이렇게. 강의자전이 만들어진 이후로 중국에서 계속 한자 사전이 나왔었는데 수정된 게 거의 없을 만큼 많지 않다라고 할 만큼 아주 잘 만들어진 사전이야.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책방에다가 잠깐 맡겨놨어. 전당포처럼 쓰려고. 그리고 이제 좀 돈을 빌려 썼지. 근데 이게 남이 사가면 큰일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가서 보고 있는 거지. 돈만 생기는 날에는 그가 말한 대로 70원 주고 다시 회수하리라는 생각으로 불이 나게 들어보았으나 빌릴 때 50원 주고 빌렸어. 책을 맡기고 50원 받았거든. 그리고 70원에 다시 사가 얼마에 팔 거야? 그랬더니 뭐 요 정도면 뭐 한 70원엔 팔겠죠? 라는 얘기를 듣고 오케이. 내가 다음에 올 땐 70원에 다시 사가야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던 거지. 요행으로 내 강의자전은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그대로 꼭 한 달 만에 겨우 돈 70원을 마련해주고 가서 여보시오 이 책 내가 삽니다 하고 강의자전을 뽑아서 옆구리에 끼고 그냥 70원 던졌어. 돈 주인한테. 그랬더니 주인이 안색이 벼랑간 창백히 재면서 그거 파는 책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다. 집주인아 책방 주인은 무슨 생각해? 큰일 날 소리. 이거 한 500원은 받을 수 있는 책인데 안 파는 책이 어딨어? 당신이 50원에 사서 20원 붙여서 70원 받는다고 그랬잖소?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두고 보려고 합니다. 주인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내 옆구리에서 곧 강의자전을 도로 빼앗을 것처럼 굴었으나 집주인이 좀 얍실한 느낌이, 책방 주인이 얍실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강의자전에 그래도 가치는 알고 있는 책방 주인이야. 나는 잠자코 문을 열어서 밖으로 나서고 말았다. 이 아저씨 성격 어때? 거침이 없어? 이 아저씨 성격이 엄청 단호한 성격이야. 저 친구가 내가 갔으니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 갔으면 한 500원쯤 받았을걸. 아무리 생산력이 왕성한 시대임에도 틀림이 없어. 50원이라는 놈이 열흘에 150원씩 마구 새끼를 치는데 이놈이 고작 한 달 만에 9배 새끼를 치는 셈이다. 50원이 500원이 된다면 10배가 되니까 자기 같은 거 곱하기 9를 더하는 거잖아. 요즘 세상엔 어떻단 시절이야? 이자가 너무 높아. 이자가 너무 심한 상황 시대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지.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그 1998년에 IMF 터지기 전에 은행 이자가 20%가 넘었어. 이렇게. 어이없지. 요즘은 사채도 그렇게 받으면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이자를 그렇게 줬어. 그러니까 누가 계산했는데 18개월인가 16개월 맡기면은 원금의 2배가 된다 그랬어. 그러던 시절이었었어. 근데 이 시절에는 이자가 더 셌었지. 기본 5부 이자야. 이자가 기본이 50%야. 그러던 시절이야. 문명한 나라에서는 좁은 국토에 생식이 과다할 때에는 산하 제한을 국책으로 강행한다라고 하던데 산하 제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 낳아 잘 키우자 그런다던데 위정자, 정치인들 모름지기 일고를 총만할 이야기거리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국가가 나서서 이자를 제한해야 한다. 이자를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글씁니다. 지난 여름에 시골에서 교장 노릇하고 있던 쥐군이 체험 2가지 나온다는데 슬쩍 체험 하나 끝났어. 여기서 피곤해 죽겠죠. 지난 여름 시골에서 교장 노릇하던 쥐군이 오랜만에 찾아왔다. 자네 웬일인가? 감투 하나 쓰러 왔네. 뭐 한 자리 해먹으려고. 정말? 그럼 거짓말로 하나?
정계에 매일같이 감투쌈이 벌어지고 무슨 지역구 위원장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야. 장안 여관마다 감투 사러 온 친구들이 뒷간에 구더기 끌 듯한 소문이 신문마다 벅적거리는데, 뒷간에 구더기 끌 듯한다 라는 거는 그냥 사람이 많다 이건데,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걸 뒷간에 구더기에 비유한 거를 보면 이러한 감투 사러 올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글쓴이는. 난생 처음 교장 노릇도 해보니 그깟 놈의 것 아무것도 아닌거라. 나라고 감투 몹쓸 법 있으라고 에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는 이러한 생각에 전후불고 앞뒤 재지 않고 서울로 튀어 올라왔었다라는 것이다 라면서 교장하다가 올라온 상대의 말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지. 그런데 막상 서울 올라와서 상황을 살펴봤더니 그 감투란 게 좀처럼 쓰기 어렵더라고. 하불실 최소 10만 원은 있어야 겨우 술잔값이나 될지 모르겠더라고 라면서 이 글이 쓰여진 해방 직후에 혼란했었던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거지. 근데 이 기회에 감투는 쓰고 내려가야겠는데 해서 나한테 온 거야. 자네는 광면한, 얼굴이 넓은 친구니까 광면하다. 아는 사람이 많다겠지. 아는 사람이 많은 친구니까 혹 그럴듯한 골, 길이 없겠느냐라는 것이었다.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왜? 어이없는 거지. 이러한 현상, 따지면은 매관매직이죠. 매관매직하는 이러한 현상을 쥐 한 사람에게 하나는 것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세상은 썩을 대로 썩어가는 것이겠지만 해방 직후에 혼란함을 나타내고 있죠. 우선 아쉬운 대로 나는 쥐에게만이라도 충고할 의무를 느끼고 이렇게 권고해서 돌려보냈다.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자네는 세상을 좀 더 알아야 해. 껍데기 세상만 보지 말고 속껍질 벗기고 그 속에 있는 세상을 봐야지. 감투라는 게 무슨 위원장 자리가 원래는 비싼 값이 아니야. 아니라기보다는 사실은 한 푼어치 값도 없는 거지. 또 값이 있을 수도 없어. 감투라는 것, 관직은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야. 감투가 돈으로 환산되는 날 세상은 망하는 날일세 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어때? 현실이지. 왜 그러냐 하면 감투를 미천 들여서 사는 날 10만 원 주고 감투 샀어. 그러면 무슨 생각해? 10만 원 본전 뽑아야지. 감투 미천 뽑을 생각이 안 나겠나. 가령 책장사가 강의자전 한 권을 50원 100원 주고 샀다고 치자고. 학자가 아닌 책장사가 신주덩어리가 아닌 바에야 그 책을 갑으로 모셔둘 리 없고, 팔게 될 경우에 본전만 받고 팔나 500원 600원 흠뻑 이를 남기겠지. 이를테면 자네는 책장사고 감투는 강의자전이라는 거지. 자네를 책장사에다가 감투를 강의자전에다가 비유한 이유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려는 뭐만 하면 속성, 세태를 비판하고 싶은 거지. 난 나름대로 되게 모욕적으로 기분 나쁘라고 얘기했어. 꽤 모욕적인 언사로 이렇게 말했는데도 쥐는 웃기만 하고 돌아가면서 내가 달이 나주지 않아서 아쉬운 눈치였지만 그를 돌려보내고 나니 나는 나대로 괜히 웃음이 터져서 못 견디었었다. 실소지 실소. 어이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썩어 빠졌단 말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탄식이죠. 18번 방금 읽은 강의자전과 감투의 구체적 사례 세태 비판이 있죠. 18번 2번 정답.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 딱히 공간의 의미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8, 19번 확인했고요. 20, 21, 22, 23 네 문제 딱 3분만 드릴게요. 시작. 네, 확인하러 갈게요. A에서는 농민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서 그렇지. 이를 통해 4대부 작가의 관점이 투영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신부는 달라. 이거. B에서는 농민들이 농작물 키우는데 겪는 수고와 농민이 수확할 빚에 갚아야 할 빚에 염려하는 내용이 있어. 그렇지. C 부분에서는 농민들이 가을거지하고 잔치를 열어 다양한 음식, 술 마시고 흥겨워 신은 나. D에서는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임금에게 알리고 싶다. 관북 관찰사가 관직 마치고 임금에게 아뢰는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겠죠. 5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A와 C는 동일한 대상과 대화를 나누며 그렇지 계장님 불러서 상대방의 조언을 듣는 방식인데 아니 부르기만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 나와 있지가 않아. 애초에 대화체가 아니니까. 대화 내용을 통해 백성들의 고통을 전달해 줄 수도 없죠. 대화 자체가 아닌 거니까. 그러면 뭐라고 고치면 될까? 계장에게 자신들의 괴로움을 그냥 토로하는 방식 정도로만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기역은요, 잘 익은 곡식이고요. 기역은 잘 익은 곡식이고, 니은은요, 감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은 4번. 기역, 잘 익은 곡식은 농민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고, 감투는 부정하게 뇌물 써서 얻으려고 하는 결과다. 맞는 얘기지. 정답은 4번. 22번 문제는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체험은 글쓴이의 경제적 곤란함 때문에 책방에 책 맡겼지. 두 번째 체험은 쥐의 출세욕 때문에 생긴 것 맞죠? 글쓴이는 가정하여 말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체험의 주인과 두 번째 체험의 쥐가 유사한 속성을 지녔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가정에서 말하는 방식. 내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500원, 600원 받았었을 거야. 본전 생각나서 비싸게 팔았겠지? 감투도 사면 본전 생각나서 비싸게 긁어 모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2번 괜찮아. 3번 첫 번째 체험에서 글쓴이가 책사를 자주 드나들었지. 두 번째 사람 여러 사람이 벼슬을 사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모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책방을 자주 드나드는 것 뭐에다 비유했었더라? 풀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다음 벼슬 사려는 사람들 많았었던 거 뒷간에 구더기 끌듯 이라고 비유한 표현이 있었지. 3번 괜찮아. 첫 번째 체험의 주인과 두 번째 체험 쥐에게 묻는 방식으로 물어보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주인과 쥐의 표면적인 반응은 다르다. 주인은 엄청 당황했고 쥐는 으하하하하 웃고 끝냈었고 반응이 달랐다. 틀린 건 5번. 첫 번째 체험에서는 자신이 팔았던 책을 되찾은 후에 두 번째 체험에서는 쥐를 질책한 후에 국가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직접 전달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지. 오히려 첫 번째 체험에서 국가가 나서서 이자를 좀 통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지. 틀린 건 5번. 23번 확인하러 갈게요. 나의 글쓴이가 A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었던 의미. A는 뭐였더라? 자네는 책장사고 감투는 장이 강의자전이다. 너 본전 뽑고 싶어 할 것 아니냐? 정답 어렵지 않죠? 2번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됐을까요? 1단 정치.